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토픽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91회 쓰기 51번부터 54번 예상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직전 시험 90회 쓰기 시험 문제를 반영한 문제니까요.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서 시험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학부모 운영위원회입니다. 쓰기 51번의 주제. 여러분, 학부모가 뭐예요? 그쵸. 자녀를 둔 사람이죠. 내가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다 학부모가 되죠. 그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뭐예요?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도 일이 많죠? 그거를 학부모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운영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 만들 때 정말 큰 힘 되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목은요.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대체 수업을 해드립니다. 작성자 사리아. 안녕하십니까. 무진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 사리아입니다. 곧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자녀를 집에서 돌볼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방학 중 자녀 돌봄 교실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1월 15일 오전 9시 40분 강당에서 1시간 땡땡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이 끝나면 추가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제 시간에 땡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자, 여러분. 학부모 인용회에서 대체 수업을 해드린대요. 대체는 뭐예요? 무언가를 대신해서 하는 수업이죠. 자, 여기 이 무진시에 있는 초등학교인가 봐요.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회장 사리아래요. 곧, 그죠?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자, 자녀를 집에서 돌볼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방학 중 자녀 돌봄 교실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는 뭐예요? 아이죠. 그죠? 네. 학부모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방학에는 어때요? 학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학부모를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방학 중에 자녀 돌봄 교실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집을 하면 이렇게 대체 수업을 해주나 봐요, 지금. 언제? 11월 15일 오전 9시 40분. 강당에서 1시간. 강당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죠. 그죠? 1시간 땡땡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뭐예요? 오세요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집이 끝나면 추가로, 그죠? 뭐예요? 더 신청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 시간에 땡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강당에서 1시간 뭐가 될까요? 네, 여기에 답은 사실 조금 다양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그죠? 1시간 가량 비슷한 말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1시간만 영어로 쉽게 말하면 only죠? 그죠? 딱 1시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딱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딱 1시간 많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되는 거죠. 정도, 가량, 만 다 된다는 거죠.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 모집이 끝나면 추가 신청할 수 없으니 추가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꼭 제 시간에 어때요? 오셔서 그죠? 참석하셔서 도착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문맥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정답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이 생각한 정답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쓰기 52번. 수세미 사용. 여러분, 수세미 뭐예요? 우리 설거지할 때 수세미 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때 쓰는 도구인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세미를 장기간 사용한다. 그러나 수세미는 물에 자주 닿아서 오래 쓰기에 땡땡. 습기가 많이 차면 이상한 냄새가 나고 세균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세미를 주기적으로 소독해 땡땡 다면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수세미를 어때요? 장기간 뭐예요? 오랜 시간, 오랜 기간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쓴대요. 그쵸? 우리 보통 수세미 쓰다 보면 계속 쓰잖아요. 그러나 수세미는 물에 자주 닿죠. 그죠? 물에 닿아서 쓰는 거니까. 닿아서 오래 쓰기에 땡땡 뭐가 들어갈까요? 습기가 많이 차면, 그쵸? 습기는 뭐예요? 그죠? 물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습하잖아요. 그 습기가 많이 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기가 차다라고 하죠. 그죠? 이게 많이 차면 어때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 썩은 냄새. 이런 게 난단 말이죠. 그리고 세균. 그죠? 그 안에 있는 나쁜 균들. 그런 것들이 전파해요. 전파한다는 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세균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쓸 수 있죠.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수세미를 주기적으로, 그죠? 주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정기적으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하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소독한대요. 소독해. 자, 소독한다는 거 뭐예요? 주기적으로 소독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삶는 거. 그죠? 그리고 씻다 정도 되겠네요. 소독한다. 그러니까 뭔가 청소한다는 개념이죠. 소독한다는 거는. 그래서 소독해 땡땡 다면 더 위생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그러나 수세미는 물에 닿아서 오래 쓰기에 어때요? 적합하지 않다 혹은 좋지 않다. 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게 좋겠죠? 따라서 수세미를 주기적으로 소독해. 여기 다면 들어갔죠. 다면이라는 건 일종의 가정이죠. 내가 한다면, 그래서 우리 는다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다, 사용한다면 쓰다, 쓴다면 주다, 준다면, 그죠? 소독해 준다면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쓰기 53번. 여러분,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 비행기, 항공권 매출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200자에 300자대로 쓰는 거고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는데 요즘에 토픽 시험에서는 굳이 글의 제목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표만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진시 항공권 매출 현황, 조사기간, 무진시 항공통계청, 단위는 원이고, 그죠? 2020년이에요. 그죠? 여기 보통 여기는 연도가 나와요. 76억 원에서 2022년 4천억 원으로 51.5배가 증가했죠. 유형별 항공권 판매율. 국내에서는 127배, 국제에서는 148배. 언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같은 기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원인.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 왜 이렇게 늘었을까? 이런 원인은 팬데믹 완화. 자,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게 뭘까요?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에요. 그게 좀 더 완화가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서로 같이 떨어져 있었죠.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그래서 국제선의 여객 수요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가, 싼 항공사가 성장을 했죠. 그래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쓸 거예요. 사실 53번 여러분 쉬워요. 있는 문장 그대로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한 칸 띄워주시고 무진시 항공통계청에 따르면 무진시 항공권 매출 현황은 2020년 76억 원에서 2022년 4천억 원으로 무려, 그죠? 이걸 또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무려라는 걸 쓰죠? 51.5배가 증가했다. 유형별 이거 오타예요, 여러분. 항공권 판매율을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라고 해서 같은 기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국내선은 127배가 늘었고 같은 시기, 그죠?
이걸 그대로 같은 시기를 받은 거죠. 국제선은 148배나 급증했다. 뭐 증가했다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좀 더 급증했다를 얘를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최근 팬데믹의 완화로, 팬데믹이 이제 좀 느슨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국제선 여객 수요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죠? 이게 팬데믹이 이제 좀 사라지니까 다들 이제 또 해외 여행 갈래 하면서 이 수요가, 그죠? 요구가 회복이 된 거죠. 또한 저가 항공사 뭐예요, 여러분? 그죠? 싼 비행기. 쉽게 말하면 그게 어때요? 성장했어요. 점점점 컸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객 수요 또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원고제 정리하면 한 칸 띄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 마침표 다음에 붙였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같은 시기 국제선은 하면서 여기 숫자가 나오죠. 이럴 때 여러분 숫자는요, 여기 뒤에 써주세요. 이렇게. 148배나 급증했다. 네, 하면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게 한 250자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쓰기 54번 마지막이에요. 천재지변. 자, 여러분, 천재지변은 뭐예요? 자, 조금 제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우리가 뭐 생기고 싶어 생긴 거 아니죠? 천재지변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은 꼭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600자, 700자 쓰는 거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천재지변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천재지변은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천재지변의 특성과 직업의 변화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600자에서 700자 내로 쓰시오. 천재지변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천재지변으로 사라진 직업과 새롭게 생겨난 직업은 무엇인가? 천재지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천재지변, 그죠? 자연재해죠? 네, 우리 삶에, 그죠?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쵸? 네. 정말 천재지변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 전에 없던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천재지변의 특성과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할 거예요. 천재지변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자, 천재지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친가요? 그죠? 일단은 저는 이거를 변화로 봤어요. 변화. 그죠? 뭐, 어떤 삶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그죠?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 스타일이라든지, 그리고 가치관. 사람 많은 곳엔 가지 말아야 돼. 이런 것도 하나의 가치관이죠. 이런 것도 변화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죠?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사라진 직업과 새롭게 생겨난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우리 사라진 직업, 저는 이거 같아요. 계산원. 물론 지금도 있지만 요즘엔 뭐예요? 계산원이 키오스크 많이 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추후에는 어떤 이런 상담원도 이제 AI로 많이 대체될 거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재지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그러면은 뭔가 항상 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그죠? 또
어떤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을 좀 받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옮겨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꼭 전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썼지만은 여러분이 쓰시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잘 쓰면은 토픽 쓰기에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칸 띄우고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그죠? 코로나 또한 천재지변이니까 저는 코로나 썼어요, 여러분. 근데 천재지변은 정말 많죠. 화산도 있고요, 지진도 있고요. 네, 꼭 코로나 아니셔도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공공시설, 어떤 운동장,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헬스장, 이런 거 공공시설이죠. 자, 집합은 뭐예요? 모이는 거, 그죠? 그거를 최대한 적게 하고 사적인 모임. 사적인 건 뭐예요? 개인적인 모임을 줄였어요. 그리고 재택근무는 뭐예요? 그렇죠. 집에서 근무를 하거나 온라인 수업. 그죠? 대표적으로 온라인 수업 우리 줌 수업 할 수 있죠? 그걸 하거나 홈파티. 외식 댄스 홈파티를 했죠. 즐겨 하는 등 우리 삶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해서 이렇게 서론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에 어떤 거 소독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 깨끗해야 되니까 방역 전문 업체. 왜 학교에 가도 항상 그 방역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소독해주는 업체, 방역 전문 업체나 온라인 수업 선생님 등 전에 없던 거 뭐예요?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다. 그죠? 새롭게 생겨난 직업, 그죠? 그리고 그러나 계산대 직원은 키오스크로 주문과 결제를 대신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계산대의 직원이 키오스크로 대신하게 된 거죠. 텔레마케터 역시, 자, 여러분, 텔레마케터 뭐예요? 텔레마케터라 쓰셔도 되고요. 이분은 전화 상담원. 전화 상담원 역시 인공지능 상담사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컴퓨터, AI 상담사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정말 그렇다고 해요. 또한 최근에는 자, 여러분, 번역기. 저도 많이 쓰지만 여러분도 자주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번역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어떤 바로바로 통역을 해주는 통역사의 입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치 또한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사라진 직업과 새롭게 생겨난 직업. 여기 본론을 가져왔어요. 본론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천재지변은 삶의 방식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다라고 좀 더 정리를 해준 거죠. 이 문장을 이렇게 뒤에 만들어 정리시킨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앞으로 미래의 어떤 기술 발전과 생활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앞으로 사라질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직업이 앞으로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에 종사하라는 건 뭐예요? 일하다. 일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겠죠. 내 직업 없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부와 기업에서도, 기업 뭐예요? 회사에서도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나만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둘째, 창의성 뭐예요? 전에 없던 생각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할 것이다. 그죠?
뭔가 좀 더, 이 사람을 더 좋아해요. 라는 거죠. 그게 선호한다는 거예요. 좀 더, 요구하다. 좀 더, 찾다. 이런 거를 일종의 선호하다라 하겠죠. 그러므로 결론을 낼 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 내가 지식을 아는 거, 꼭 갖춘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 이거에 말 받아서,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아까 이러한 변화들 뭐예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변화할 직업의 변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혹은 기울여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원고지로 옮기면 첫 글자 띄어 쓰고요. 그리고 여기 마침표에 붙여 쓰고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620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쓴 게. 이렇게만 쓰셔도 여러분 지금 거의 한 장 꽉 찼죠? 충분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54번의 주제는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진짜 화산 폭발,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지진, 홍수, 그죠? 그리고 쓰나미, 태풍 부는 거 등등 엄청나게 많은 주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로 가지고도 한번 문장을 써보세요. 써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90일에 토픽 쓰기 시험 보신 분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